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상상하기 힘든 충돌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길래요? 어제 이 배가 이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다리를 들이받는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또 발생을 네, 했는데요. 부산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거죠. 이 사고로 광안대교 하층 구조물이 가로 3m, 세로 3m 규모로 이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그야말로 이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배 선장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서요? 이 사고 직후에 시그랜드호의 선장 모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상 음주운전의 입건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니까 이 기준 넘긴 거죠. 그런데 이 선장은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술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선원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배를 이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이제 운전한 항해사와 조타수는 이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해경은 이르면 내일 오전에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다리를 들이받았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선장은 조타실에서 자기가 지휘를 내렸는데 배를 안전한 각도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고 직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에서도 배를 지금 뜻대로 운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항로를 바꿀 것 등등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대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일단 해경은 이 조타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 기록 장치를 확보하고 선박 안팎에 있는 이제 CCTV 등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사고 당시에 해경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나요? 이 용호부두에서 이 배가 출발한 데가 용호부두인데 여기서 광안대교까지 직선거리가 한 400m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그랜드호의 길이가 이제 110m 정도 되는 배여서 대응할 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고 전에 이미 시그랜드호가 용호부두 내에 정박해 있던 다른 배들하고 이렇게 충돌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해경이 출동했었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져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두 안에서는 또 왜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시그랜드호가 출항을 한 시각이 3시 40분이었는데 4분 만에 이제 출항을 하다가 다른 배들과 막 충돌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3시 57분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약 20분간 다른 배들하고 이제 엉켜 있는 닻을 푸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4시 16분에 시그랜드호가 갑자기 광안대교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4시 20분에 이제 광안대교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최초에 이제 그 다른 배들하고 충돌할 때부터 광안대교와 충돌하기까지 약 35분 동안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이 시그랜드호하고 교신 상태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랑 부딪혔고 그 현장에 해경이 출동해 있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 출항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도선사가 승선을 해서 이 배를 안전한 항로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호부두와 같은 경우에는 5,000톤 안팎의 선박은 자력으로 또 입출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맥락 때문에 좀 출항이 가능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처럼 좀 중요한 교통 인프라하고 인접해 있는 이런 항만의 경우에는 이 도선사를 좀 강제 승선시키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딪힌 다음에 다리는 지금 안전한가요? 어때요? 이제 그 다리의 경우에는 파손 부위를 중심으로 지금 구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에 일단 한 개 차로의 개방 여부를 지금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부산시는 4일 이후에 한 달간 광안대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수 보강공사 등은 이 안전진단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또 복구 비용 청구 등과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적 조치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시그랜드호가 다 물어야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시사키 두 번째 항목은요. 3.1절에 등장한 또 하나의 임시정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가 오늘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유조선의 임시정부 건립을 선언한다라면서 자신들의 단체 이름도 자유조선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예. 이들은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남 암살 사건 때 등장했던 단체가 그 천리만 민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2017년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베트남에서 암살이 되는데 이때 이제 암살 이후에 이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죠. 그러니까요. 그때 김한솔은 구출이 돼서 안전한 제3국으로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역할을 주도한 게 이제 천리만 민방이라는 단체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정체가 뭔지, 배후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이 탈북자를 돕는 단체이다. 이거 외에는 뭐 지금도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다만 오늘 이 사람들이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약간 좀 추정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동영상을 보면은요,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쭉 낭독을 하는데요. 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선언문을 읽는 장소는 지금 탁골공원인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또 선언문을 읽고 있는 여성의 어떤 발음이나 말투로 볼 때 이 사람도 이제 북한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왜 탑골공원에서 했을까요? 이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을 뭐 이 자리에서 했다. 뭐 이런 상징성과 일정을 아마 고려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내에 조력자 그리고 활동 인원 이런 좀 조직이 있다. 이 사실을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런 동영상을 올린 거 아닌가 좀 추정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껄끄럽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정은 체제를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단체가 남한을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더군다나 지난 22일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뭐 괴한들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훔쳐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었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게 좀 이 단체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담긴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 뭐 사실이 확인된 거는 뭐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북한이 지금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뭐 대사관 침입이나 이런 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이런 단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빈아 기자였습니다.